네, 바톤 터치를 해서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거를 이어서 하려고 하고요. 제 소리는 잘 들리시죠? 알 수가 없네. 오, 잘 들리나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그렸던 그림을 이어서 그려볼게요.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끝냈는데 오랜만에 파일을 봤더니 좀 중간중간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분 지워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마입니다. 지난주가 제 첫 방송이었는데 방송했던 거를 다시 봤더니 그 질문 주신 거에 막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간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신티크를 사용 중이라 듀얼 모니터를 사용 중인데 그 작업하는 화면은 가까이 보고 있는데 다른 모니터를 되게 멀리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서 잘 안 읽혀가지고 눈이 침침해서 그래서 못 본 것뿐이니 일부러 대답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대답이 없어서 서운하셨던 분 계시다면 죄송하고 일부러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나게 얼굴이랑 머리카락을 정리를 하다가 끝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역시 그림이 안 그리다가 또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또 쳐다봤더니 고칠 부분들이 보이네요. 방송하는 중에 질문사항 있으면 편하게 적어주시고 작업 관련해서나 학원 관련해서 질문 있는 분들도 편하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음악 소리는 잘 들리나요? 네네, 잘 들리는 것 같네요. 음악이 잘 들리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음악 없이 하면은 약간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음악 없이 있으면은 좀 심심하다고 해야 되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정리 중인데요. 중간중간 고채도면 더 이쁠 것 같은 부분들이 보여서 지금 채도를 조금씩 얹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핑크색 머리인데 좋아하는 색이다 보니 자꾸 욕심을 내서 머리를 칠하게 되네요. 이제 빨리 슬슬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것을 거의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완성할 수 있으려나? 아마 못할 것 같기도 한데 다음 시간에는 100%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모르겠고 일단은 쭉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개인작은 편하게 재밌는 부분 신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는 게 제일 재밌지 않나요? 저는 딱 피부 하고 나면 너무 재밌어서 더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머리랑 피부까지 딱 하고 이제 옷부터는 좀 설렁설렁 맞아요. 머리카락은 할수록 이뻐지니까 보람이 엄청 빨리 온달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머리카락은 하다 보면 약간 한 올 한 올 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신나게 머리카락을 칠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밖에 나가보셨나요, 다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완전 봄이 온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될 텐데. 오늘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오늘 괜히 기분 좋아져서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이제 개나리도 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봄이구나. 좀 있으면 벚꽃 필 것 같아요. 내일은 근데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일 그래도 봄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날이 너무 따뜻해. 이제 사람들이 그냥 티만 입고 다니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제 겨울옷 입으면은 좀 눈치 보일 정도로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어요. 뭐 굳이 그런 걸로 눈치 볼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대략 이런 식으로 머리는 크게 정리는 하긴 했는데 빗부분이 조금 하이라이트가 아쉬운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조금 추가를 해볼게요. 제가 한색을 좋아해서 한색 계열로 하겠습니다. 전 이상하게 약간 쿨톤 컬러로 칠해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란 기운이 도는 색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자제를 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하이라이트도 약간 하늘색 계열의 색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마님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해요? 그것은 저희 아트부르 쪽 그 카카오톡이랑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랑 그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 수업은 화요일 1시부터 7시까지 있어서 시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야 너무 좋죠. 근데 제 수업이 되게 제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조금 취향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조용하게 작업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 스타일이 안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수업 시간에 쉬지 않고 떠들어가지고 다들 약간 귀에서 피 흘리시는. 오. 제가 되게 수다스러운 사람이라 수업할 때 꼭 이렇게 막 떠들고 좀 장난을 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분명 전 시작할 때 신비주의 컨셉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이라이트를 넣으니까 더 이뻐지고 있네요.
웹툰도 원하면 가르쳐 주시나요? 네, 웹툰도 함께 수업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원하시면 일러스트 하셔도 되고, 웹툰 원하시면은 웹툰 하셔도 되고, 둘 다 병행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웹툰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상담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장기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은 웹툰은 약간 짧게 한두 달 해서는 결과물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보시려면은 몇 개월은 조금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한 진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최소? 그래서 거의 저랑 같이 연재할 작품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수준으로 제가 피드백을 드려요. 그래서 아직 조금 그림 실력적으로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연재를 위한 작품을 준비하지 않고 연습으로 만화를 스타트를 하고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되셔서 이분은 잘 준비하시면 공모전을 도전해 볼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죠. 거의 작품 준비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프로듀싱처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부터 콘티해서 아트웍 잡고 1화를 완성하는 데까지도 제가 다 피드백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도 피드백을 하는데 되게 오래 잡고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스토리를 저도 진짜 하나하나 다 듣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생각하시고 오는 거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 상담을 할 때. 와, 하마쌤 수업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습관이 자리 잡는 최소 기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3개월은 근데 조금 약간 짧은 느낌이 있어요. 제 생각에. 그 웹툰을 3개월 배웠습니다 하면은 이제 딱 이제 준비 단계 딱 끝나서 이제 그럼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 딱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달 다니고 그만두시는 경우는 사실은 특별히 성장한 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한 3개월 정도는 하셔야 웹툰 쪽은 조금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어떤 분들은 웹툰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높은 확률로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를 만화로 표현하고 싶고, 자기가 또 그림을 또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나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스토리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스토리 얘기 듣고 이거는 바로 연재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하고 딱 하면은 되게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스토리도 좀 나와 있고, 만화를 또 되게 오랫동안 만화가가 하고 싶어서 만화를 어느 정도 그린 경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빠르게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3개월 정도만 배우셔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만화를 이제 아예 처음 그려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원하시는 스타일 말씀해 주시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웹툰이랑 일러스트를 둘 다 병행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아쉬워요. 눈물.
이게 너무 화요일 평일이라 좀 이렇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직장인분들은 너무 힘드시겠죠? 밤이라 그런지 목이 좀 잠겨서 중간중간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툰은 생각보다 되게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신경을 써야 될 것도 꽤 많은 편이라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림도 어느 정도 잘 그려야 되고 스토리도 어느 정도 잘 해야 되고 연출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하셔야 할 경우가 많아서 좀 쉽지 않은 장르입니다. 저도 웹툰을 하고 있지만 항상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정답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웹툰 수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은 스토리부터 막 듣고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웹툰은 희망하는데 스토리를 짤 생각은 별로 없어요. 별로 스토리보다 그냥 만화라는 걸 잘 그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스토리 피드백보다 테크니컬한 부분을 먼저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원하시는 기호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오셨던 제가 닉네임을 다 기억하고 있답니다. 또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느 정도 밝은 면을 찾았으니 이제 제 약간 트레이드 마크 같은 반짝이를 좀 넣어줄게요. 저는 머리카락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좀 이렇게 빛이 이렇게 프리즘처럼 이렇게 딱 번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약간 요즘 제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걸로 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민지 좀 됐는데 요즘에는 어디선가 많이 또 쓰이고 있어서 트레이드 마크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없으면은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 도넛 위에 초코가루. 너무 귀여운 비유다. 감사해요. 찰떡이네요. 네, 저는 요 스타일을 요즘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고수하고 있어요. 이게 또 효과도 좋고 예쁘고 뭔가 반짝여 보이고 좋습니다. 네, 요렇게 빗부분을 조금 넣어줬고요. 얼굴 쪽도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옐로우 톤은 용납할 수 없다. 제가 노란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들어갔던 부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되게 그림 자체를 따뜻하고 꽉 차 보이는 느낌을 주는데 그게 또 잘못하면 좀 누렇게 뜨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노란색으로 빗을 넣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쿨톤 계열을 같이 섞어서 칠을 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조금 강조가 덜 된 것 같아서 눈동자에 조금 힘을 넣어볼게요. 네, 저는 금요일마다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금요일 10시부터 11시 반까지는 제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신다고 말할 뻔했네. 하고 있습니다. 와, 매주 와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아는 척을 해주세요. 또 보러 왔습니다. 이런 얘기. 눈에도 반짝이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머리카락에만 온 힘을 쏟았길래.
이 정도면 얼추 된 것 같으니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너무 얼굴 쪽에만 계속 힘을 주고 있었네. 그래서 요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금 반짝반짝하게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옷 명암을 하도록 할게요. 옷 명암을 하기 전에 제가 이거 밑색을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았어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색이나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색깔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요런 색깔은 너무나도 강력하니 약간 모노톤 계열로 바꿀게요. 제가 또 모노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림이 죄다 거무틱틱합니다. 새로운 웹툰 연재 생각은 없으신가요? 생각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차기작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구상하기로는 한 3가지 정도 스토리가 있는데 차기작이 어떤 장르의 어떤 이야기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재를 그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안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차기작을 할 생각은 항상 있어요. 근데 웹툰이 워낙 이렇게 몸이 고되다 보니까 지금 휴식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길게 잡고 있네요, 제가. 근데 아마 올해 안에는 연재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붉은 여우 작가 하마님입니다. 그 만화 제목이 붉은 여우여서 붉은 하마 잘 보고 있습니다란 얘기를 숱하게 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네요. 하마님 너무 좋아요. 그림이 너무 예뻐요. 뽀쪽. 오, 감사합니다. 피폐한 느낌이 좋습니다. 다음 작품은 절대 피폐물 그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붉은 하마도 되게 좀 세죠. 그 하마가 되게 위험한 동물이라면서요. 실제로 그 악어한테 죽은 사람보다 하마한테 물려서 죽은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고. 그러니까 하마를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것이야. 근데 저는 첫 작품이 붉은 여우였는데 붉은 여우가 너무 이렇게 좀 멘탈이 좀 힘들었어요. 사실 그릴 때. 저는 그 작품이랑 저랑 되게 이렇게 조금 거리감을 두고 작업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어지간하면은 별로 그렇게 이입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막판에는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멘붕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편은 자주 안 봅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주로 제 만화를 다시 봐야 할 일이 생기면은 외전을 봐요. 외전은 조금은 행복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주로 외전을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외전이 정말 재밌었어요. 약간 제가 덕질하는 느낌? 이 차 창작하는 느낌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는. 외전 마지막 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전 왜 그 마지막 쪽에 있는 에피소드를 제일 좋아해요. 거거랑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왕조실록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하고, 다음 작도 피폐한 걸 원했지만 아니라니 아쉽지만 그래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조금 매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리는 거라서. 전 몰랐는데 제가 생각보다 좀 매운 만화를 좋아하더라고요. 차기작은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세요? 어느 정도? 언제 시작할 것 같냐는 약간 기한의 질문인가요? 차기작은 올해 안에는 준비를 해서 좀 드릉드릉을 하고 싶고, 일단 구상은 3가지 스토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스토리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일단 큰 줄기들은 다 나온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완결까지도 옛날에 생각했던 스토리라 그런 것들은 이미 거의 그리기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거의 초반부만 된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게 차기작이 될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차기작은 19금이 아닙니다. 스포는 글쎄요, 할 수 있을까? 귀여운 내용, 조금 암울한 내용 2개, 이렇게 3가지 스토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붉은 여울을 그릴 때는 제 멘탈이 그렇게 막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아서 지금 봤더니 참 염세적일 때 그렸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요즘엔 좀 정신적으로 꽤 건강한 편이니까 조금 밝은 내용을 그리게 되지 않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좀 사람이 웃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좀 이렇게 개그 욕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좀 밝고 귀여운 내용을 연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이렇게 해놓고 역시 매운 게 제일 재밌다, 그래서 매운 내용을 또 준비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미래에 저에게 맡겨뒀고요. 하마님은 만화 스토리 구조나 전공으로 따로 배우셨나요? 아니요. 저는 일단 과는 애니메이션과를 중퇴를 했어요. 그렇고 사실 애니메이션과에서는 뭐 만화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웹툰이 네이버랑 다음밖에 없었던 그런 때에 제가 도전 만화 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라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좀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되게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되게 운이 좋게도
데뷔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스토리를 짜는 거는 옛날부터 만화를 계속 하고 싶어 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던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짜는 거는 그래도 다행히 초창기부터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화는 일단 뭐 그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제일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구상을 해서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붉은 여우라는 만화를 시작할 때도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나 좀 옛날에 구상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되게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약간 그런 군중물 같은 느낌의 만화가 되었죠. 전공으로 배웠으면은 뭐 더 도움이 됐을 수 있겠죠? 근데 스토리는 네, 어느 정도는 다들 만화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이들 스토리를 어렸을 때부터 막 구상하거나 창작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그중 하나였기 때문에 되게 스토리 같은 거는 되게 즐겁게 잘 짰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연재를 시작할 때 제일 걱정이었던 건 연출이 제일 걱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만화 연출을 잘 하고 싶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너무 감이 안 와서 좀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많이 답답한 짓을 했구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만화를 되게 많이 고쳤습니다. 단행본 나올 때마다 고치고 그 또 중간에 연재 중간에 휴식 기간을 갖잖아요. 휴재를 하고. 그럴 때도 막 고치고 파일을. 그랬던 미친 짓을 했었네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더 지금보다 영하니까 그럴 힘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짓을 못하죠. 그렇게 연재를 했었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되게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행본을 준비할 때도 되게 많이 새로운 걸 배워서 페이지형 만화는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되게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너무 아무색을 칠하고 있었네. 노력의 결과일 수 있겠네요. 저는 꽤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붉은 여우 되게 만족스러운 작품입니다. 차기작도 잘 준비를 해야겠죠? 첫 작품에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되게 저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명성이 대단한 명성이 있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봐주시면 너무 좋겠죠? 일단 올해 목표는 차기작을 제대로 준비를 해서 연재 시작을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제 만화가 다들 약간 조금 숨어서 읽으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다들 약간 이렇게 어디 가서 팬이라는 얘기를 크게 못하고 다들 아름아름 알고 있었던. 저도 제 만화를 친구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 친구들은 제 만화를 보지 않아요. 저도 누구에게 제 만화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숨어서 읽으시는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죠. 차기작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마님 목소리 너무 밝고 좋아서 계속 들으면서 과제하는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사실 제 콤플렉스인데 좋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약간 숨어서 보는 만화긴 했어요. 근데 추천을 하고 다니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약간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미 원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취향이 이렇게 통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정보 공유가 되었던 것 같은. 하이, 외국분이신가? 네, 밑색은 얼추 이 정도로 하고 옷도 제대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보려고 트위치 가입했어요. 감사합니다. 수정을 많이 했다면 다른 곳에는 찐 1화가 남아있지 않은 건가요? 불법 사이트에 있는 것 같아요. 좀 씁쓸하긴 합니다. 불법 사이트는 용하지 말아주세요. 저에게 1도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재연대를 시작했는데요. 작년 10월인가? 재연대를 시작했어요. 카카오 페이지에. 근데 어쩌다가 붉은 여우를 서치하다가 불법 사이트가 나왔었는데 거기는 조회수가 100만이 넘더라고요. 저는 지금 3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찐 1화는 볼 수 없습니다. 저한테도 파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마님 보시면 인체를 정말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체 아직도 저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학교에서 해부학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많이 그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로키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 수업할 때도 크로키 많이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게 제 생각에는 해부학 이렇게 근육 모양이랑 구조 같은 거를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 살가죽이 덮였을 때 그 곡선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조금 신경을 써서 그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약간 정확한 인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100% 정확한 인체를 그렸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좋은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체가 좀 틀리더라도 그 사람의 매력과 또 다른 뭔가 사람의 이목을 끄는 좋은 포인트들이 있다면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100% 정확한 인체는 저도 자신이 없고요. 사실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않으려고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인체를 충분히 공부하긴 해야죠. 제가 아는 만화가 중에 인체가 진짜 엉망인데, 일본 작가예요. 진짜 엉망인데 엄청 통나무인데 이상하게 계속 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체가 진짜 정확한 것만이 다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분을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게을리 해도 된다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좋은 그림의 다는 아니다 라는 생각은 종종 해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가? 네. 인체 중요합니다.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림 너무 좋아요. 채색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하트를 그렸어요. 손으로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다들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주가 돼야 한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인체가 좀 틀리면 뭐 어때요? 사실 우리가 그리는 데포름에 된 캐릭터 자체가 실제 인간과 꽤 많이 다르잖아요. 눈이 막 이따시만하고 코는 진짜 손가락만 하고 이런 인간이 어딨어. 하지만 그리는 거죠. 만화니까. 저는 그런 만화적 허용은 조금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치만 자기만의 매력과 그것들을 커버할 만한 그런 중요한 멋진 그림의 매력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네, 다들 인체 공부 화이팅입니다. 인체도 전부 다른데 자기 사진 트레에서 올렸는데 인기라고 해서 화났다는 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네, 참 어려워요, 인체가. 그냥 엄청 틀려 보이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그리고 있어요. 만화는 만들고 싶은데 캐릭터 디자인만 생각나고 무슨 이야기를 그릴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거는 근데 사람마다 그 방식이 다 다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캐릭터부터 생각하고 스토리를 천천히 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캐릭터 설정 풀기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 그 캐릭터들이 함께 뛰놀 수 있을 만한 좋은 세계관과
좋은 뭔가 갈등 구조만 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알아서 그 캐릭터들이 풀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만화를 시작하는 스토리를 떠오르게 하는 계기가 뭐 캐릭터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장면을 그리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이야기 서사가 쓰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든 뭐 다 스타트를 할 수 있으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창작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스타트 대시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쪽으로 스타트를 하든 기본 서사 구조만 잘 이렇게 놓치지 않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스토리 짜다 보면은 이 캐릭터가 좀 그리기 재밌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 캐릭터를 조금 확장해서 스토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자연스럽지 않나요? 캐릭터를 짜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캐릭터들이 잘 뛰놀 수 있을 법한 환경을 먼저 잘 이렇게 꾸며주시면은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철의 연금술사 작가였나? 그분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공감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뭔 얘기였냐면 캐릭터를 마음대로 뛰놀게 하는데 그거를 그 원하는 스토리 선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약간 작가의 능력이다 라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 캐릭터가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만화를 딱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은 약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캐릭터가 약간 유동적으로 움직여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만화를 해서 제 컨트롤 안에서 스토리를 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대사를 쓰다 보면은 막 어떤 캐릭터가 더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더 어떤 돌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강철의 연금술사 작가님이 주인공이 뭐 내 눈앞에서 아무도 죽게 만들지 않겠어 뭐 약간 이런 비슷한 대사를 했는데 그 대사를 쓰면 앞으로 캐릭터를 죽일 수가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캐릭터라면은 당연히 이 말을 하겠지 하고 그걸 그대로 그냥 대사로 썼대요. 그래서 그게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저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캐릭터는 아무튼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자 주인공이 말이 너무 많았어요. 실제 만화로 이렇게 그리고 있을 때, 연재를 하고 있었을 때 대사를 되게 많이 쳐냈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 주인공이 약간 사람이 아닌 캐릭터라 너무 수다스러우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대사를 쓰다 보면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대사를 많이 뺐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재밌는 에피소드여서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11시가 넘었네? 근데 제가 마지막 방송하는 사람이라 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도 첫 방송이었는데 12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조금 죄송했는데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아유, 자꾸 정리하느라 여기 옷을 안 들어갔네? 계속 옷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옷에서도 빗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그 부분을 위해서 약간 빗 방향을 잡을게요. 일단 이렇게 밝으면 뭐 어두운 부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중간 톤을 정리를 하면서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작업의 반복이에요. 너무 그림 얘기를 안 했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계속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듬는 단계가 제일 재밌어요, 저는. 그 전에 면을 나눌 때가 제일 귀찮아. 노래가 엄청 힙하네요. 아이고야. 파란색이 좀 애매한 것 같네요. 뭔가 포인트 컬러가 참 어려워. 아니다. 레드톤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왠지 레드가 어울리겠어. 레드톤으로 중간에 컬러를 맞춰볼게요. 아까 강철의 연금술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강철의 연금술사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갑자기 덕심이 떠올라서. 진짜 소위 말하는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깔끔하게 잘 끝냈어.
이분은 진짜 천재였던 것 같아. 멋진 만화죠. 다들 보셨으려나? 강철의 연금술사, 그 유명한 등가교환 얘기를 했던. 빨간색을 넣는 이유가 무언가요?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중간톤 컬러를 그냥 넣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들 빛 색깔에 맞춰서 빛 색깔이랑 그 고유색 사이의 컬러를 찾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그냥 제가 넣고 싶은 색을 넣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핑크색 계열이 많으니 핑크색 계열로 했어요. 보라색 계열을 보통 많이들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노란빛, 미색 이런 것들을 많이 넣기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색을 그냥 넣었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넣었어요, 사실. 강철 연금술사 취향이 아니셨군요. 그럴 수 있죠.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있으니. 저도 남들이 다 재밌다고 하는 거 취향이 아니어서 안 보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리스펙 감사합니다. 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색을 넣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신 전체 톤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는 사실 블리치를 재밌게 보지 않았어요. 나루토도 사실은... 하지만 재밌는 만화입니다. 인기가 많고 좋은 만화입니다. 제 취향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또 재미있는 만화 뭐 있지? 요즘에는 만화를 잘 안 봐서 저도 좀 업데이트가 잘 안 됐어요. 요즘에는 인기 많은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만화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웹툰도 잘 안 봅니다. 제일 감명받은 만화가 궁금해요. 제일 감명받은 만화? 저는 타무라 유미 작가를 좋아합니다. 되게 옛날 고전 만화인데요. 그분은 조금 천재과. 그래서 약간 그 영향으로 제가 좀 군상극을 좋아해요. 그분이 되게 군상극에 되게 빅 스케일의 만화를 그리는 게 많았거든요. 대표작으로 바사라랑 세븐시즈라는 만화가 있는데 세븐시즈는 아직도 연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다 재밌었어요. 다 재밌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바사라가 더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나의 지구를 지켜줘. 띵작. 나의 지구를 지켜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작가님은 나의 지구를 지켜줘를 그린 뒤에 그만한 히트작을 내지를 못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지구를 지켜줘를 악마에게 혼을 팔아서 그린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 만화들을 좋아합니다. 약간 대서사시가 있는 약간 드라마 스토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만화를 그렸다. 군상극이 캐릭터들별로 실점을 알 수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군상극이 약간 제가 조금 약간 성격이 냉소적인 편이어서 그런지 좀 냉소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차가운 편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 캐릭터 주인공에게 몰빵해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주인공도 한낱 인간인데 뭐 인간이 아닌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너무 대단하게 버프가 있으면 뭔가 화가 나. 그래서 뭐 아예 뭐 능력이 없으면 스토리상 재미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그 외의 캐릭터들도 보고 싶달까요, 저는? 저기 지나가는 저 약간 뭐 주인공이랑 친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된 거야? 뭐 약간 이렇게 지나가던 친구들을 되게 애달파하면서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되게 조연 같은 캐릭터도 좀 조명해주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만화가 나왔다. 근데 또 주인공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 그래서 붉은 여 그릴 때도 아니 궁금하지도 않은 조연들 얘기는 왜 자꾸 그리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하하하하. 맞아. 주인공이 너무 막 이렇게 약간 우쭈쭈 하면 안 돼. 그 세계관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렇게 얘기하기엔 제 만화의 주인공이 좀 약간 설정이 좀 약간 이쁨 받는 캐릭터라는 설정이 있었는데 좀 약간 좀 충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하네요. 하지만 그 친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짐으로 원래 작품은 작가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만화를 그렸어요. 서브 이야기가 궁금한데 다른 사람들은 싫어해서 많이 속상할 때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좀 약간 왜 꼭 이렇게 러브 스토리 만화나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메인 커플 말고 서브 커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서브 친구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훈훈해. 주인공들 뭐 알아서 뭐 결국 행복해지겠지. 서브 좋아하시는군요. 다행이네요.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있다니. 서브 커플이 진짜 재밌는데. 그래서 왜 옛날에 꽃보다 남자 드라마를 보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진짜 막 짜증나잖아요. 지금 감성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막 미친 짓 하고 막.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랑 친한 친구가 또 그 F4 중 하나랑 되잖아요. 걔네들이 재밌었어. 행복해라. 주인공 뭐 알아서 행복해지겠지. 주인공 말고 악역을 잡았다가 항상 슬펐던 기억이. 악역은 사랑이죠. 악역은 무조건 부둥부둥이야. 악역은 요즘에는 또 악역도 그냥 악역이 아니라 좀 서사 있는 악역인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게 뭐 이 친구의 나쁜 짓을 뭐 정당화하면은 또 그건 그거대로 좀 약간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뭐 얘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어. 근데 그게 되게 막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사랑이죠. 왠지 악역캐는 또 약간 조금 이렇게 되게 좋은 설정을 많이 갖다 주잖아요. 악역이 못생기면 안 돼. 악역은 무조건 잘생기고 뭔가 치명적인 게 있어야 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저는 좋아 죽죠. 저는 심각한 얼빠라서 악역들 얼굴이 항상 그렇게 이쁘고 좋더라. 매력적인 악역은 좋은데 정당화하는 악역은 싫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악역 서사를 작가가 잘 부여를 해야 돼.
그게 막 이 친구에게도 사실은 되게 슬픈 사연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랬던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조금 식죠. 맞아요. 악역은 약간 좀 멋있게 다들 설정을 하게 돼. 왜일까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착한 놈도 싫으시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현실적인 친구를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사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우는 다 잘생긴 애들로만 변신하는군요. 그거는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친구도 그런 걸 학습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 잘생기고 돈 많은 인간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학습을 해서 꼭 그런 놈으로 둔갑하고 다닌다. 약간 이런 그게 있었어요, 사실은. 물론 못생긴 사람으로도 하겠지만 주인공 도와줄 놈 아니면 사실은 찾겠다 안 됨. 저 진짜 공감합니다. 사실은 착하지 마. 그냥 나쁜 놈 해. 아니면은 진짜 어쩔 수 없어서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너에게도 좀 유감이다 주인공아. 약간 이런 태도면 조금 저는 이해하겠어요. 설정이 너무 디테일해서 좋아요.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설정하는 것도 즐겁고 사실은 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데 잘못하면은 작가 입으로 설정 주절주절 푸는 거 아니야? 라는 걸로 보일까봐 어지간하면 잘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사상의 대립. 그게 바로 갈등 구조라는 거죠. 다들 취향 얘기하고 있어. 너무 즐거운데? 전 이유가 있더라도 악역이 고통스러운 엔딩이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근데 이런 말을 그렸네? 저는 악역이 주인공 좋아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맞아. 그것도 좀 좋아. 이러면 안 되는데 좋아. 설명충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대사가 설명한 느낌이 나면 막 설명충이네?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네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사람들의 그 인식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과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주절주절 이렇게 설명하듯이 풀면은 이제 그게 재미없는 정도의 감성이 되어버렸달까? 옛날에는 됐을지언정. 그래서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이제 그리고 약간 다들 어려운 서사를 좀 싫어해서 맞아. 다들 약간 사이다를 너무 좋아해. 사이다 서사를 너무 원해서 사이다만 있는 게 되게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갈등 좀 생길 법하면 또 사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시들시들해진 것 같아. 이제는 어느 정도 갈등은 좀 있대? 사이다는 너무 늦지 않게 오기. 까다롭다. 악역이 갑자기 후반에 착해지고 그런 건 진짜 싫더라고요. 맞아. 악역은 악역인 채로 그대로 결말 나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악역은 그만한 대가를 좀 치렀으면 좋겠어. 이제 좀 워낙 이게 사실 현실도 좀 나쁜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서브컬처에서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사람들은. 근데 제가 이런 말 하긴 조금 좀
죄책감이 생기네요. 제가 그린 만화는 악역이 잘 되는 만화입니다. 죄송해요. 하나쯤 괜찮지 않을까? 악역이 승리하는 만화? 그런 생각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차기작은 좀 행복한 만화 그리려고요. 차기작은 주인공들이 좀 행복하게 끝날 수 있는 만화로 하고 싶은데 또 모르죠. 제가 이렇게 사람이 어딜 가겠습니까? 제가 그려봤자 다 비슷한 약간 느낌의 피폐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싶네요. 캐릭터들도 행복해야지. 언제까지 고통받을 순 없잖아. 서브남은 매운맛으로 해주세요. 서브남은 매운맛. 명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채널로도 방송하시나요? 개인 채널로도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작업하는 이 방이 저 혼자 쓰는 방이 아니라 저희 언니랑 같이 쓰는데 저희 언니가 약간 저희 언니도 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언니 수업이랑 겹칠 때가 생겨서 뭔가 이렇게 마이크를 쓰는 이런 방송은 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주로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낮에 사람들이 볼까 싶어서 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무룩해져 있습니다. 자켓 복지 해주세요. 자켓 복지? 자켓 그려달라는 얘기죠? 맞나요? 차기작은 다 헤테로인가요? 헤테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러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헤테로인 줄 알았더니 아닌 커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붉은 여우도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서로 사랑하면 돼. 행복하렴. 이번엔 조금 응원할 수 있는 아이들로 조금 그리고 싶네요. 제가 첫 작품이 너무나도 매운맛이었기 때문에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멘탈적으로. 자켓 복지가 그 웹툰 애들도 자켓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웹툰 애들 꽤 행복해지지 않았나? 라고 하면 제가 너무 양심 없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작가가 잘못했네요. 소심하게 BL 바라봅니다. BL적인 요소가 있는 만화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붉은 여우 그릴 때도 좀 약간 얘네 좀 BL 느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저는 조금 약간 BL에는 재능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주인공이 제 만화의 주인공이 둔갑을 해서 지내는데 주인인 모습의 주인인 애랑 은근히 엮이길 바랬어요. 저는 얘네 좀 뭐 있다 하면서 약간 그러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시지 못했어. 그래서 조금 씁쓸. 그래서 저는 BL은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작은 조금 노력해 보겠습니다. BL 패치가 되신 분. 그렇죠. 정답입니다. 저도 좋아했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조금 다들 못 알아채셨다. 그리고 한쪽 캐릭터가 너무 일찍 이미 죽은 애로 나와서 뭔가 이렇게 조금 건덕지가 부족했다. 요즘은 공컵 깨는 게 약간 위험한 분위기라서 몰랐네요. 공컵 깨는 게 약간 위험한 분위기? 저 지금 말 실수한 건가요? 그래도 공식 커플은 네, 헤테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2차 창작을 기다립니다. 제가 말하면 오피셜이 돼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야죠. 아니 근데 걔네는 스토리상으로도 조금 약간 뭐 있지 않아요? 약간? 저만 느꼈어요? 그랬구나. 스토리상으로도 뭔가 얘네는 조금 되게 강한 뭔가 그게 있어. 접점이 되게 있어. 그만할게요. 오피셜은 네, 주인공 둘입니다. 주인공들은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호호호호. 여기 부분 너무 쓸데없이 면을 나눈 것 같아서 좀 덮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실수도 하고 이래야 조금 인간적으로 보이죠? 실수를 했습니다. GL도 있냐고요? GL도 있었죠? 약간 그런 요소들이 있었죠? 제 만화에는. 저는 하마님의 헤테로 커플링이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차기작도 기본은 헤테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사가가 남주인 줄 알고 보셨다가 바로 갈아타셨던 기억.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 끝나고 만화 안 보시겠다고 안 보신 분들도 꽤 계셨어요. 주인공인 줄 알았던 친구가 주인공이 아니었네? 하고 약간 이렇게 실망하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왜 주인공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은 거야? 그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작품을 구상하던 당시에 해품달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해품달을 보고 그래, 대중성을 고려하면은 만화는 시간 순서대로 탄생부터 해야 되는구나 하고 주인공의 탄생부터 했습니다.
붉은 여우는 중국풍인가요? 아니요. 중국풍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창작 국가입니다. 그래서 의상 같은 경우도 약간 리디자인 다 되어 있는 옷이고, 가능하면은 뭐 약간 이 나라 같기도 한데 저 나라 같기도 하고, 근데 자세히 보면 저 나라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디자인을 할 때. 의상 디자인. 네, 그냥 동양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창작 세계관인 거죠. 그냥 창작 세계관의 어떤 나라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런 게 민감해서. 근데 제가 연재했을 당시에는 중국풍보다는 일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냥 동양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도 때랑 정식 연재 때랑 이미지가 많이 달라져서 깜짝 놀랐었는데 원래 설정이었나요? 아니면 19금 돼서 수위를 높이신 건가요? 둘 다입니다. 19금이어서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그때도 설정상인 것도 있고요. 물론 그때랑 설정이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후궁이 없었어요. 베스트 도전했을 때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후궁이 없을 리가 없는데 싶어서 정식 연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추가를 했고, 서브 남주 캐릭터가 됐을 그 캐릭터는 원래 그 후궁의 자식이 아니라 원래 그냥 먼 친척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된 거 마라 맛으로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라 스토리로 갔죠. 그때 중국은 치파오 아니면 중국 같지 않았으니까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좀 사람들도 이제 더 이렇게 만화나 어딘가에서 되게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요즘에 더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네. 근데 사실 옷 구조 자체는 한복을 다 따왔는데 다들 잘 몰라주시는, 슬펐어요. 약간 위아래 이렇게 투피스 형식으로 해서 가슴끈이 있는 형식을 기본 틀로 잡고 그렸는데 다들 잘 모르시든, 그거는 조금 슬펐다. 그냥 창작 세계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화 할 때 의상 디자인 하느라고 꽤 애를 먹었었어요. 처음에. 이게 어떤 느낌이 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되게 고민을 하면서 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뭐 만화 얘기를 하니까 할 이야기가 많아지네요. 아무튼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완결을 해서 뭐 차기작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아, 밸런스 게임인가요? 그냥 살기. 저라면 그냥 살기죠. 그 목숨은 소중하잖아요. 그냥 살아야죠. 그래도 붉은 여우 그릴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 지금도 붉은 여우는 마음 먹으면은 더 연재할 수 있어요. 스토리를 더 짜낼 수 있는데 이제 다들 그만 보셔도 되겠지, 좀 지겨워 하시겠지 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끝을 냈었던. 붉은 여우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했어서 완결을 한 지 꽤 됐는데도 지금도 뭐 썰을 다 풀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기의 그 마라맛 만화 붉은 여우 많이 봐주시고요. 이 중에 또 붉은 여우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엔 요때다 하고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굉장히 매운맛입니다. 주인공 3인방은 한 명은 볼 수가 없겠네요. 안타깝지만 리디북스의 외전 더 원하시는 분 있으시던데 혹시 된다면 네. 저 올해 안에 붉은 여우 동인지 그릴 생각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기 만화 동인지를 왜 그려? 그게 바로 저예요. 자기가 2차 창작하는 사람. 그것이 접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인지에는 주인공들 안 나오나요? 일단은 안 나오는데 제가 동인지로 조금 이렇게 인기몰이가 되면은 그러면 동인지를 더 그릴 예정이에요. 되게 돈이 급해지거나 조금 이렇게 좀 만화가 좀 재밌게 그리고 싶네 할 때 또 이렇게 은근슬쩍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작가가 이제 완결됐으면은 됐지 뭘 또 막 자꾸 그리겠대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려고 노력하려고요. 이미 과한 느낌이 있지만 네, 종이로 요즘 뭐 만들어도 팔 수가 없어서 포스타입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방송할 때는 저희가 조금 일러스트는 조금 이제 그만하고 한번 일러스트를 그렸으니 이거 끝나면 다음 그림은 이제 원고하는 모습으로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작업을 보실 수 있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보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붉은 여우에서 의상 디자인을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와, 칭찬받았다. 저도 가상의 옷처럼 꼭 디자인해보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라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 또 기분이 좋네요. 그게 의상 같은 거나 이런 게 잘 안 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가상국가라고 딱 납득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근데 무조건 가상국가로만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작품을 준비를 할 때. 48분. 55분까지 할게요. 너무 길게 하나?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 또 길어지네요. 원래 그림이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후루룩 가기 때문에 그 붉은 여우 작업 뭐 계속 붉은 여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좀 괜찮나 싶긴 한데 뭐 그냥 할게요. 붉은 여우 할 때 그 가상국가 얘기했잖아요. 가상국가 느낌이 나고 싶어서 약간 되게 신경을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나라에서 쓰는 속담이나 그들만의 표현이나 생활 양식이 있어야지 조금 사람들이 되게 가상 국가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인식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되게 신경을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막 대사로도 뭐라고 말하는 거는 무슨 속담이 있다. 뭐 약간 이런 대사들을 일부러 넣고 뭐 그 나라에서 되게 많이 쓴 속담이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추가를 했었죠. 뭐 이를테면 뭐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해리포터를 엄청 좋아하고 막 많이 본 팬은 아니지만 뭐 약간 그런 그들만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 세상에서 다 자연스럽게 캐릭터들이 이미 막 굉장히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는 무언가를 표현을 하면 좀 사람들이 완벽한 가상국가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넣으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뭐 걔네들 뭐 작중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담 같은 걸로 뭐 사람에 대한 소문은 다 헛소문이다 뭐 약간 이런 식의 걔네들이 표현하는 그런 말 같은 속담이 또 존재를 하고요.
뭐 근데 실제 속담은 어느 나라든지 비슷한 내용에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속담들이 어느 나라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표현을 해서 좀 더 독자분들이 뭔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나라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팁이라면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가상국가를 만들 때는 그런 그들만의 생활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집어넣으면 조금 더 설득력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중의 설정으로 뭐 사랑받는 뭐 부인은 뭐 옷을 겹겹이 껴입는다 뭐 약간 이런 설정이 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설정인데 근데 실제로 유래는 되게 좋은 일로 생긴 유래가 아니라는 부분이 제가 되게 좋아했던 부분인데 그걸 또 굳이 표현하겠다고 외전에서 또 그걸 그려냈어요.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 약간 역사적인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는 설정? 그런 것들을 넣는 걸 좋아해서 일부러 외전을 그리면서 그런 부분을 막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나라에서 태어나는 친구들의 이름은 부모님의 이름을 따온다. 뭐 약간 그런 설정인데 그 설정은 어디서 유래됐나? 이런 것들? 굳이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외전에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그래서 외전을 작업을 했었습니다. 외전이 재밌었죠. 제가 포스 타입으로 판매하게 될 외전은 뭐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예전에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판매도 했었는데 부스 이렇게 내가지고 판매도 했었는데 그게 상편으로 내놓고 하편을 안 그렸어요. 그래서 그 하편을 올해는 반드시 내려고 그것 때문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그림을 다 그리면은 그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한 거 속도를 보아하니 다음 시간에도 이거를 그리고 있을 것 같네요. 오,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좋아해 주신다니 기쁘네요. 이게 또 이렇게 작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막 계속 떠들고 있었네. 죄송해요. 만화를 또 안 보신 분한테는 이게 뭔 소리야. 조용히 만화랜다. 조용히 그림 그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매운맛의 만화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세요. 불법 사이트 말고 합법적으로 봐주세요. (54분) 오늘 방송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많이 그렸네요. 오래 그렸네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이 옷 이거 마무리해서 이 그림 마무리하는 것까지 다음 주에 가능한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방송 너무 저도 즐겁게 했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 10시에 건강하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